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카메라가 김현정 앵커를 비춰야 되는데 저를 비추는 것보다는. 지금 페이북 라이브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간답니다. 다행입니다. 조명이 켜져 있어서. 예. 뭐 가지고 오셨어요? 탄핵 전국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어쨌건 오늘 또 탄핵 심판 3차 변론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론길이 앞으로 이제 몇 차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탄핵 관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부정한 데 이어서 특검 수사마저 부정하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 수사도 부정하려 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특검 수사도 부정하려 하는가? 사실은 저는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만 서석구 변호사는 내 개인 의견이라는 걸 덧붙여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실마리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특검의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서 특검 수사를 부정한다고 단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대리인이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석구 변호사 얘기를 빌리자면은 현재의 특검은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지게 됐다. 그것도 야당만 가졌다. 예. 특검 임명이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있었던 내곡동 사석 특검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야당 추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서 변호사가 그 단장인 이중환 변호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이어갔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와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마저 부정하려는 건 왜 그런 거냐? 왜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는 좀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게 아니겠나. 시간 끌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 수사를 부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냐는 것이고요. 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처음부터 탄핵 심판을 형사소송에 준해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예. 두 번째는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뭔가 반전을 도모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반전을 도모하려는 듯한 인상? 예.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는데 직무정지 중에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자신은 무고하다는 걸 일방적으로 홍보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 씨는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하죠. 맞습니다. 문고리 3연방 중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해서 소재가 파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이 변론 증인으로 정해져 있는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제 밤늦게 출석하지 않겠다 의견서를 냈어요. 오늘 3차 변론 증인 신문이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인데 두 명이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더니 헌법재판소마저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박 단체들의 집회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에 일어나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있고요. 박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걸개그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전을 도모하려는 분위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건 무조건 부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자신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고요.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야. 이미 친박 단체의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탄핵 소추 자체를 부정하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법조인들의 분석은 좀 다른 각도인데요. 어떤 건가요? 박 대통령 측이 이미 포기한 게 아닌가.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포기하려 한다고요? 한 중견 법조인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면은 지리멸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어떤 논거를 들이대지 않고 좀 감정적인 거, 색깔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시간을 끌자는 외에는 어떤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한 중견 변호사는
피청구인적 태도를 보면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걸 두고 이제 사실은 박 대통령 정부 하에서 권력을 누린 법조인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무도 법률 대리인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뭔가 좀 뭐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는 기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그럼 뭡니까? 뭐 아무래도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탄핵 기각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이미 국민 여론이나 헌법 학자들 의견은 다른데 박 대통령이나 그 지지층에서는 헌법 이 탄핵이 기각돼서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네요. 어쨌건 뭐 친박 단체들의 집회들을 계속 좀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건 맞아요. 그게 보이는 거죠. 권 기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쨌건 특검 수사. 뭐 특검 수사는 나갈까 안 나갈까 조사. 저는 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제 박 대통령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뭐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나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검찰 수사도 그랬고 약속했었죠. 헌재도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안 나갈 걸로 보이고요. 어쨌건 뭐 탄핵은 뭐 곧 이루어질 테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왜 검찰에 이어서 특검 수사마저 부정하고 있는가 그 속내들 분석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